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우입니다. 김상우의 한 번에 끝내는 원가 회계 시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원가 회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가 회계는 회계 정보가 글로벌 시대에 더 중요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회계라는 것은 이해관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서 회계 주체의 경제적 활동을 화표 단위로 정확히 측정하고 보고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그러면 이해관계자가 중요한데, 이해관계자는 기업의 외부의 이해관계자는 재무회계라는 것을 통해서 IFRS의 기업회계 기준을 통해서 엄격하게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업회계 기준, GAAP이라고 그러죠. GAAP에 따라서 작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기업의 내부 이해관계자는 최근에는 회계의 목적이 경영자의 경영 의사결정을 위해서 많이 필요하다. 그걸 우리 영역을 이제 관리회계라고 그러는데 경영 의사결정에 필요한 것이다. 원가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자, 재화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소비되는 일련의 일체 경제적 가치인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기업이 또는 개인이 살아나가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투입된 것에 비해 가지고 아웃풋이 많아야 되겠죠. 경제 논리잖아요, 자본주의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투입이 뭐냐? 코스트라는 것이죠. 그러면 코스트가 이만큼 투입이 됐는데 일반 기업체들은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노력하죠. 프라핏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프라핏은 우리가 판매 가격에서 코스트를 뺀 것이 프라핏입니다. 그러면 이 프라핏이 계속 늘어나면 프라핏이 늘어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재무적인 것도 있겠지만 비재무적인 요소도 있는 것입니다. 고객 만족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뭐 브랜드 가치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진 것이 사실은 밸류라는 것이죠. 현대 기업의 목적은 밸류 맥시마이죠. 밸류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거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원가다. 자, 여러분, 원가는 여러분들도 개념적으로 다 알고 있고 어떤 기업이나 개인이나 누구든지 간에 원가에 대해 가지고 그 중요성을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원가는 어떻게 쓰여지느냐?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를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재무회계는 외부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외부의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관리회계는 경영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보 이용자는 외부 이해관계자고, 관리회계는 내부 이해관계자입니다. 정보 내용으로 보면 재무회계는 재무상태표, 경영성과, 재무상태의 변동, 이익영역,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 재무제표라고 그러잖아요. Financial Statement. 그 다음에 관리회계는 관리적 의사결정과 통제에 유용한 정보. 통제는 계속 뭐겠습니까? 결국 원가 절감이죠.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재무회계는 객관적이고 일관되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재무제표는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뢰성 뭘 이야기하나요? 분식회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관리회계는 주관적이고 관리 의사결정에 필요한 목적에 맞는 정보를 생산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고서의 형태가 재무회계는 일반적인 재무제표고, 관리회계에서는 예상이라는 게 많이 들어갑니다. 예산, 물가선서, 대차제표 등 의사결정을 위한 보고서가 형태가 되겠고, 재무회계는 회계연도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보고가 돼야 되겠지만 관리회계는 수시로 보고가 된다. 이 두 가지를 하는데 원가 정보는 다 필요하다. 왜? 원가 정보는 재무회계 목적에서 재고자산과 매출원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이걸 구성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원가 정보는 관리, 경영 의사결정하는데 원가 정보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판매 가격을 결정하겠습니까? 그래서 원가 회계가 아주 중요한 챕터인 것이죠. 자, 원가 회계. 자, 우리가 원가 회계 자료 베이스를 보통 이제 ERP 시스템이나 기업들마다 여러 가지 회계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가 정보를 바탕으로 내부 경영 의사결정을 위해 가지고 관리회계 측면에서 사용하고, 재무회계, 재무보고 목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원가 회계가 단순히 우리가 기계적으로 제품 원가 계산을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아주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쓰이는 거기 때문에 원가 회계는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일반 기업체의 재무 라인뿐만 아니라 생산자, 엔지니어, 개발자, 이런 사람들이 원가의 개념이 없이는 안 된다. 또 제조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이라든지 유통업이라든지 모든 기업들이 원가 정보에 대한 중요성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편의상 원가 계산은
제조기업을 많이 대상으로 하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구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업이라든지 금융업이라든지 유통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우리가 원가 회계를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품 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원가 회계의 기본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상기업, 유통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구매와 판매만 있는 거고 제조기업은 생산이 있다. 생산이 있다는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회계 원리에서 이야기하는 재고자산이 있다는 이야기죠. 어떤 재고자산 형태가 뭐가 있습니까? 원재료 재고가 있겠고 제공품이란 계정이 있겠고 그 다음에 제품이 있겠죠. 그 다음에 제품이 있으면 매출원가가 이제 되겠고 자 그럼 여기에서 원가액의 대부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공품 아주 중요한 계정 과목이죠. 그러나 상기업에서는 제공품이 사실은 없습니다. 원가회계에 들여다봐야 될 중점적인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다 하는 것을 미리 소개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를 한 번 더 강조해 보면 재무회계는 주주, 채권자, 정부당국, 과세당국 같은 외부의 정보 이용자들에게 경제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반드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갭을 분명히 따라야 된다. 재무제표 작성 기준대로 가야 된다. 관리회계는 그렇지 아니하다. 작업자, 중간관리자, 최고 경영자, 엔지니어, 생산부서에 있는 공장장 이런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얼마만큼의 재량권을 주고 얼마만큼의 원가 통제력을 갖고 하느냐 이런 목적으로 관리회계를 하기 때문에 재무 작성과 같이 일정한 틀은 없습니다. 그러나 비교적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을 좀 느슨하게 기업체의 실정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관리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것이 관리회계의 목적이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원가 정보가 항상 잘 정리되고 관리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재무회계도 결산도 빨리 할 수 있고 의사결정도 그때그때 빨리빨리 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같이 재무회계든 관리회계든 역시 역사적 원가 자료를 이용한다. 그러나 재무회계는 역사적 원가 자료를 이용해서 재무제표 보고를 하는 목적이고 관리회계는 이 역사적 원가 자료를 이용을 해서 미래의 계획을 설정하고 내부 의사결정을 내리고 조직을 운영하고 통제하는데 원가 자료를 더 많이 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가회계는 재무회계에서 원가회계의 역할은 매출 원가나 기말 재고액을 산정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왜? 제품 원가를 계산해야 되니까. 그러나 관리회계에서는 조직의 계획과 통제, 의사결정, 그 다음에 이 의사결정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단기적 의사결정, 제품 가격을 결정한다든지, 그 다음에 생산 라인을 더 유지한다든지 폐쇄한다든지,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장기적 의사결정. 최근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나 기업의 공정 시스템은 대부분 대규모의 생산 설비에서 대량 생산 체제로 가고 있고 공장 자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이제는 설비에 대한 투자 부분이 기업 경영 의사결정에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장기 투자 의사결정에 해당되는데 이건 우리가 과거 역사적인 재무회계 정보만 가지고 이걸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관리회계적 의사결정 기법을 알아야 된다. 그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원가회계의 역할은 제품 가격이 얼마냐, 또 제품 라인을 제조 또는 폐쇄할 것이냐, 유지할 것이냐, 폐쇄할 것이냐, 우리 부품을 외부에서 구입할 것이냐, 자가 생산할 것이냐, 설비를 구입한다면 구입할 거냐, 구입한다면 어떤 설비를 구입할 거냐, 뭐 이런 의사결정들. 왜 그러느냐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고정비와 변동비를 가지고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관리를 위해 가지고 어떤 부서 누가 성과가 더 많이 있느냐, 또 기업의 낭비 요인은 뭐냐, 원가 절감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걸 더 해야 되느냐 하는 철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원가회계가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원가회계 제도에 어떤 요인들이 이 원가회계 제도에 영향을 미치냐면 기업의 규모와 복잡성에 따라서 원가회계가 아주 섬세해야 되고 방대해지겠죠. 대기업,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하고 벤처기업하고 원가회계 제도가 같을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에 생산 프로세스. 자, 생산 프로세스가 노동집약적 산업이냐 기술집약적 산업에 따라 가지고 생산 프로세스가 다르죠. 거기에 따라서 원가회계 시스템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또 제품의 가짓수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고,
원가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영층의 자세, 정말 섬세한 의사결정을 우리가 보통 직관적 의사결정, 합리적 의사결정이라고 최고 경영자들 나누는데,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전문 경영인들은 원가 정보에 대한 수요가 많겠죠. 원가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정부 규제, 관리에게서 정부 규제라든지 법규의 변화라든지 환경의 규제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기업의 생산 프로세스도 달라지고, 그럼에 따라서 원가회계 시스템도 달라진다. 그러나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원가회계 담당자는 과거에는 재무 파트에서, 회계 파트에서 단순 제품 원가 계산하는 수준으로 했었지만은, 이제는 글로벌 경영 시대에서는 원가회계 담당자는 재무부서도 있겠지만 결국 우리가 기업의 가치 창출을 위해 가지고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꼭 원가회계 담당자가 재무 파트만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엔지니어도 될 수 있고 생산 부분에 있는 공장장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 기업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 가지고 가치 사슬 개념을 연결시키는 통찰력. 아까 봤다시피 구매, 생산, 판매 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에 기업 가치 창출을 하기 위해서 일련의 과정들에 대한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CFO의 영역에서 가치 창출은 CFO의 가장 소중한 영역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자, 그러면 현대기업은 이제 어떻게 변화되느냐?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고 경쟁도 더 치열해지고 규제도 변화도 많이 요구가 되고 있고 소비자 욕구도 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가격 경쟁력, 품질 경쟁력을 모두 갖춰야 됩니다. 원가도 절감해야 되고 품질도 높여야 되고 그렇게 해야 생존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맞추어서 제조 환경이 변화가 돼야 되겠죠. 그게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저스트 인 타임, 도요타에서 개발한 저스트 인 타임이나 TQC, QC라든지 그다음에 컴퓨터 생산 시스템이라든지 유연 생산 시스템,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각종의 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되면서 제조 환경이 바뀌고 있다. 생산 공정이 그만큼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소비자들의 욕구가 변하고 있습니다. 단일 품목을 오랫동안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제품을 소량으로 생산해야 소비자 욕구를 만들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제품 수명 주기가 많이 단축되죠. 여러분, 전자제품 같은 경우 보면은 제품 수명 주기가 옛날보다 많이 단축돼 가고 있죠. 앞으로도 더 단축될 겁니다. 그러면 자동화되어 있는 생산 시스템만이 소비자들의 욕구에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따라서 우리가 원가회계 시스템도 바뀌어야 되는데, 원가회계 시스템은 원가의 개념, 원가회계 시스템, 제품 원가 계산 방법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공정에 따라가지 못한다. 왜? 적절한 원가회계 모델이 없기 때문에. 이번 교재에서 저희들이 제가 12장에 또 영용원가 시스템이라든지 관리회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가 기존의 전통적 원가 계산 방법 말고 또 다른 게 없겠느냐. 과거에 활동기준 원가 계산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제조간접비 배부의 문제점 많은 것을 활동기준 원가 계산을 통하니까 여러 가지 제품 중에서 수익성 있는 제품의 순서가 달라지더라. 그런 예가 있고. 그래서 관리회계 제도도 결국에는 컴퓨터된 회계 시스템을 많이 구축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아직도 재무회계적 사고방식으로 제품 원가 계산하는 정도 수준에서 관리회계를 보면 안 된다. 결국 뭐냐? 이러한 것들은 역사적 원가에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미국의 토마스 존슨 교수가 이야기했다시피 렐레번트 로스트다. 우리가 관련성을 잃어버렸다. 공정 시스템은 급격하게 가고 있는데 우리 원가회계 시스템은 천천히 가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원가회계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원가회계 구조를,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기업에 맞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의사결정 지원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 원가회계의 의미입니다. 물론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서 제품 원가 계산을 위주로 이번 원가회계를 할 겁니다. 그러면 제2장 원가의 개념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